자,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기사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뭐 비판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창피하죠.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뭐 바꿔 지금 변경되긴 했지만 차기꾼 거짓말 이런 단어까지 포함되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국격을 실추시킨다 이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3년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건 전문가 아니어도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떨어졌죠. 당연히 뭐 누가 봐도 떨어졌지.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이거 네. 저는 이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네. 해외에 계신 교민들이 바로미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분들한테 여쭤보잖아요. 예. 그럼 정말 적나라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지를 바로 체감하고 사시는 분들이기 맞아.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서. 그 바로미터입니다. 해외 교민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딴 걸 떠나가지고 예. 자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 정부와 관련된 외신 음. 내 보도 내용들 예. 외신을 보던 내용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예. 우리 정부와 관련된 보도 내용들을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음흠. 저는 그걸 외신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두 개가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신에서 정말 관심사로 많이 다뤘던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렇죠.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외신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예. 한국 정부 자체가 아니고요. 음. 북한 핵이었어요. 음. 북한이었어요. 사실은 한반도에서 관심 분야는 북한이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졌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거기서 늘 소외되는 입장이었어요. 뭐 특별히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 핵을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왜? 중재자로 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그랬었죠. 얘기가 맞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국의 위상과 관련된 얘기는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얘기가 줄을 이뤘고, 줄을 이뤘고.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네. 한반도 평화 그리고 뭐 세계적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네. 2차에 걸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떤 외신의 주요 내용들이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그 정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외신들이 주로 보도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둘러싼 어떤 스캔들 이런 보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관심의 축이 북한에 일단 북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빠져버리고요. 네. 북한은 또다시 독립적 변수로 나가서 북한 문제를 따로 기사가 나오고요. 한국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라는 식의 이야기, 한일 관계가 달라졌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가까워졌다. 그런 내용 위주로. 그리고 네. 한쪽 편을 또 크게 채우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 의혹들. 네. 그 내용들. 그 내용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외신들이 보기에 기자들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 기자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쫙 막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난 십수년간 어떤 그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도 내용이 확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외신의 눈에 비친 한국 정부 어떤 것들이 보이냐에 따라서 국격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제 정치, 국제 관계라는 부분이 부각됐던 문재인 네. 정부 때와 개인의 스캔들, 네. 비리, 부패 혐의, 그다음에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 그다음에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 정책 이런 거 문제 있다. 계속 이런 기사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대비되는 그냥 거죠. 국격 떨어졌습니까? 그냥 외신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이 주 외신의 주요 소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그죠.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진짜 예. 어느 나라
영부인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지 별로 없어요. 받는지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외국 대통령 부인들 이렇게 막 깊이 다루는 거 못 봤어요 최근에. 누구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기억난다면 필리핀 독재자 아, 예전에, 마르코스의 옛날에. 부인인 이멜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때 예. 당시에. 명품구두 맞아요. 3,000켤레.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건 너무 오래전 얘기잖아. 예. 그리고 문희정 평론가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문희정 평론가가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예. 아 기껏해야 네. 뭐 미국 유명하니까 미국의 네, 대통령의 영부인 예, 예. 얘기 정도. 그렇죠. 근데 그건 부정적이 그렇게 또 또 많지도 많지도 않아요. 않아요. 예. 예, 부정적인- 뭐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 부인인 미셸 오바마 긍정적인 얘기가 예. 많았죠. 그렇죠. 멋있다 뭐 부정적인, 이런 예, 얘기. 그렇게 나왔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뭐 예를 들면 저렴한 비용의 옷을 입었다. 이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비싼 옷을 샀다는 게 그 쇼핑하러 그 명품 뭐야, 거리. 데리고 네, 리투아니아에서. 그 새벽에 이렇게 계산책 시키시고 네. 이 뭐 하는 물론 외신은 나간 건 아니고 리투아니아는 외신은 나간 거고 근데 제가 외신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외신 보도를 보면서 되게 예. 뜨악뜨악할 때가 뭐냐면은 예. 너무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니까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러면 과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체코 언론의 특파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특파원이 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 예전에 트럼프 시절에 영국 대사의 메모가 예. 두 나라 관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지던 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주미 영국 대사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맞아요. 막 그 품평을 해가지고 그 썼던 그 메모가 이제 발각이 되면서 드러나면서 막 양국 간에 굉장히 어색해지고 맞아요. 경색됐단 말이죠. 그랬었죠. 그래서 말이야 대사 채통에 막 그런 걸 쓰고 막 이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대사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본국에 보고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보고하죠. 우리나라에는 체코 대사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체코는 아니고 제가 모 그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얘기하신 거 물어보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정세, 국내 정치 상황 이런 거를 전문가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네. 그걸 이제 보고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렇죠. 네. 그래서 대사관에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대사관이 하는 역할이 자국민들이 이 상대국에 왔을 때 편의를 봐주거나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 대사관을 그것뿐만 만들어 아니라.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그거는 표면적으로 명분 맞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사관 물밑에서는 그럼요. 빙산의 일각처럼 밑에는 사실은 실제로 이 나라가 네. 어떤지에 그렇죠. 대해서 그거 늘 조사해서 늘 인터뷰해서 조사해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거 그분은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맞아요. 노동 전문가, 예를 들면 정치 전문가 이런 사람들 인터뷰해서 그거 정리해서 계속 본국에 그런 것 보고합니다. 같아요. 예, 뭐 그럼 우리나라 대사관은 그거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당연히. 다 합니다. 하겠죠. 예, 네, 다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기자들도 제가 네. 이제 미국 언론에 근무하던 기자 제 후배가 있었는데 예. 그 친구 얘기가 자기도 기사를 쓸 때 진보적인 학자 한 그룹이 있고 자기가 네, 관리하는 네, 그룹이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보수적인 그룹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 기사에 야마라고 얘기하죠. 야마라고 얘기하죠. 핵심 내용 주제에 따라서 이쪽 걸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건지 이쪽을 더 많이 인터뷰 내용을 넣을 건지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계적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 두 사람 했으면 이쪽 두 사람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의도를 가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내부에서 누가 예. 진보적인 인사고 누가 보수적인 인사다 이거 우리끼리만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 다 알고 있다. 예. 그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신 그 분은 예. 교수님을 불러서도 인터뷰를 하겠지만 또 보수 쪽에 그랬겠죠. 있는 사람을 그러겠죠. 불러서도 인터뷰를 하겠죠. 예. 맞습니다.